구독자 여러분,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인데요. 이런 계절에 야산이나 들녘에 다녀오면 바짓가랑이에 풀의 씨앗이 붙어있어 잘 떨어지지 않아 성가신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렇게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는 주인공인 쇠무릎은 줄기의 마디가 소의 무릎을 닮았다고 하여 한자어로는 우슬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식물인데요. 들녘의 흔한 잡초로 취급되는 쇠무릎에는 어떠한 비밀과 이야깃거리가 숨겨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 다큐 TV는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물 다큐 TV의 강 PD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쇠무릎이 가지고 있는 비밀 이야기라는 주제로 들녘에서 자주 보이는 쇠무릎, 다른 이름으로는 우슬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줄기의 마디 부분이 소의 무릎처럼 불룩한 모양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비밀이 숨어 있으며 사람들의 바지나 동물들의 털에 달라붙어 성가시게 하는 씨앗도 그럴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약초로서 최근에 효능이 주목받고 있는 식물인데요. 여기에서는 쇠무릎의 생태적 특성과 마디가 불룩한 비밀, 씨앗이 달라붙는 이유 등 다양한 이야기가 소개되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쇠무릎은 비름과의 여러 해살이 초본류로 우리나라와 일본 등에 분포하며 농촌의 인가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터주 식물로서 들이나 숲 가장자리에 반음지 등 다소 습기가 있는 곳에 잘 자랍니다. 둔한 사각형 모양의 줄기는 마디 부분이 약간 부풀어 올라와 있으며 마주나는 잎은 타원형 또는 달걀을 거꾸로 세운 모양이고 가장자리가 밋밋합니다. 8, 9월에 잎 겨드랑이와 잎줄기 끝에서 이상 모양의 꽃차례가 달리는데 연한 녹색의 꽃은 아래쪽에서 올라가며 피며 밑이 합쳐진 5개의 수술과 1개의 암술로 이루어져 있고 꽃이 지고 나면 긴 타원형의 열매가 달리는데 열매가 숙성이 되면 사람들의 옷이나 동물들의 털에부터 멀리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줄기는 다른 식물들과 달리 둔한 사각형으로 마디 부분이 부풀어 올라 꼭 무릎을 닮은 모습인데요. 이렇게 부풀어 오른 것은 물을 저장하는 저수 조직이 발달하여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간혹 소의 무릎처럼 심하게 부풀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부풀어 오른 부분을 자세히 살펴봤을 때 바늘구멍 같은 게 있으면 벌레집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몸체가 아주 작은 쇠무릎 혹파리가 구멍을 뚫고 들어가 거기에 알을 낳고 알에서 깨어난 유충을 기르는 육아방으로 평상시보다 더 많이 부풀어 오르게 되는 것으로 이것을 벌레집 또는 충형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충형이 생기면 그 안에서 애벌레가 식물의 조직을 갉아먹기 때문에 성장이 저해되고 심할 경우에는 줄기가 죽을 수 있다고 하며 부풀어 오는 곳을 칼로 절단해 보면 알이나 유충이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물들은 꽃을 피워 종자를 만들고 그 종자를 멀리까지 이동시켜 종족 버싱을 위해 노력하는데 이렇게 종자를 이동시키는 것을 종자 산포라고 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종자를 이동시킵니다. 민들레나 버드나무 종자처럼 날개를 가지고 바람을 이용하여 멀리까지 이동시키는 것을 풍산포라고 하며 동물에게 먹혀 변으로 이동하는 것과 동물의 털 등에 부착되어 이동하는 동물산포가 있고 물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수산포 그리고 무거운 종자를 그냥 땅에 떨어뜨리는 중력산포 등이 있는데요. 쇠무릎은 사람들의 옷이나 동물의 털에 종자를 붙여 멀리까지 이동시키는 것으로 열매가 익어가는 가을에 숲을 돌아다니다 보면 옷에 조그마한 벌레 같은 것이 달라붙는데 이게 바로 쇠무릎의 종자입니다. 쇠무릎의 종자는 갈퀴 모양의 뾰족한 침이 있어 다른 물체에 잘 달라붙는 성질로
옷에 붙으면 떼어내야 하기 때문에 성가신 일이지만 식물의 입장에서는 종자를 멀리까지 퍼뜨리기 위한 종족번식 전략입니다. 이렇게 바늘 같은 고리로 종자를 이동시키는 식물은 쇠무릎을 비롯하여 가막살이, 도깨비바늘, 독고마리 등이 있으며 스위스의 전기기술자 메스트랄이라는 사람은 어느 날 개와 숲길 산책을 다녀온 뒤 바지와 개 몸통에 붙은 씨앗들을 떼어내느라 애를 먹었는데 현미경으로 모양을 관찰하다 가시 끝이 갈고리처럼 미세하게 휘어진 것을 보고 착안하여 만들어진 것이 벨크로, 즉 찍찍이로 대박이 났으며 현재에도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서 활용된다고 합니다. 쇠무릎의 이름은 줄기의 마디 모양이 마치 소의 무릎처럼 생긴 데서 유래되었다고 하며 소우자에 무릎 슬자를 붙여 우슬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식물로서 쇠물팍, 쇠무릎지기 등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쇠무릎의 어린 잎은 데쳐서 나물 등으로 식용하며 뿌리를 이용하여 차를 끓여 마시거나 술을 담그기도 하고 예전에는 줄기와 잎을 이용하여 염색을 하는데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쇠무릎, 즉 우슬은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어 예로부터 다양한 약재로 활용되었는데 민간에서는 항염효과, 면역력 증진, 항산화 작용, 유해산소 제거 등의 효능이 있다고 하여 관절염과 신경통, 간기능 보호, 여성 질환 등에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활용 시 부작용도 있으니까요.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 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방에서는 각사 등 사년체, 대절체 등의 생약명으로 관절염, 신경통, 이뇨, 강정, 통경, 종기 등에 활용한다고 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의원이 환자를 보살피고 약도 만들어 팔면서 살았는데 어느 한 약초를 연구하여 늘 그 약초로 근육과 뼈에 탈이 난 것과 간장과 콩팥에 병이 난 것을 치료하였다. 그러던 중 나이가 많아져 자신의 의술을 훌륭한 제자를 찾아 전수하려고 제자들을 불러 모아 이제 내가 가르쳐 줄 것은 다 가르쳐 주었으니 각자 제 갈 길로 가거라 라고 하였다. 이렇게 제자들을 떠나보낸 뒤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 첫 번째 제자의 집에 찾아가 머물게 되었는데 제자는 몰래 왕진 나간 스승의 보따리를 풀어보니 귀한 것은 없고 팔다 남은 약초와 약재 찌꺼기뿐이었다. 그 뒤부터 제자의 태도는 싹 바뀌어 스승을 매우 쌀쌀맞게 대하였고 스승은 이런 제자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제자의 집을 나와 다른 제자의 집을 찾아갔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제자도 처음에는 반기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자 스승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무시하였다. 제자들을 잘못 가르친 것에 낙심한 의원은 길 옆에 쪼그려 앉아 온종일 한숨을 쉬고 있을 때 나이가 가장 어린 제자가 찾아와 스승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 극진하게 대하였다. 의원은 제자와 매우 즐겁고 행복한 날을 보내다가 자리에 눕게 되어 죽음이 가까워 오자 어린 제자를 불러 허리춤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어 제자한테 주면서 이것이 나의 비방이다. 이것을 너한테 전수하니 잘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도록 하거라. 스승은 얼마 뒤에 세상을 떠났고 제자는 스승의 뜻을 이어 그 약초를 활용하여 환자들을 치료하여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명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약초의 줄기 모양이 소의 무릎처럼 생겼다고 하여 쇠무릎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쇠무릎이 가지고 있는 비밀 이야기라는 주제로 흔하게 보이는 쇠무릎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공원이나 들에서 쇠무릎을 만나게 된다면 불룩한 마디와 쇠무릎 혹파리도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쇠무릎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모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식물다큐TV의 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